어려운 말 다 빼고 그냥 우리식으로 말해볼까? 이건 마치 내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그동안은 스크린 속 주인공에게 과몰입해서 울고 웃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영사기사가 있는 방으로 올라가 보는 것과 같아. 아, 이 장면은 이런 필름으로 만들어졌구나. 이 감정은 이런 조명과 음악 때문에 더 크게 느껴졌구나. 하고 내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인 거지. 이 궁금증이라는 작은 렌즈를 통해 나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절실함의 뜨거운 에너지가 더 이상 나를 태우는 불길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시작하거든. 막막한 피해자에서 내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탐험가로 역할이 바뀌는 거야. 세 번째 보물, 내재적 동기라는 엔진. 혹시 번아웃을 경험해 본 적 있어?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번아웃은 보통 외재적 동기에 오랫동안 의존했을 때 찾아오기 쉬워. 외재적 동기는 말 그대로 바깥에서 오는 동기야. 돈, 칭찬, 승진, 다른 사람의 인정 같은 것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하지만 이것들간을 위해서 달리면 언젠가 그 보상이 사라지거나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우리는 길을 잃고 말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하는 허무함에 빠지는 거지. 반면에 내재적 동기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동기야.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의미 있고 나의 성장을 느낄 수 있을 때 발동하는 강력한 에너지지. 스스로를 궁금해하는 여정은 바로 이 내재적 동기라는 나만의 엔진을 발견하는 과정이야. 나는 어떨 때 시간 가는 줄 모를까? 돈을 받지 않아도 계속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을 할 때, 나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다 보면 내가 진정으로 가심뛰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돼. 그게 꼭 거창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 식물을 가꾸는 것일 수도 있고, 어려운 퍼즐을 푸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지. 중요한 건 그게 무엇이든 나의 것이라는 점이야.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심리학 이론이 있어. 인간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충족될 때 가장 행복하고 의욕적인 상태가 된다고 해. 스스로를 탐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 즉 자율성을 알고 그것을 해내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유능감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타인과 진솔한 연결, 즉 관계성을 맺을 때 우리의 내재적 동기 엔진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 누가 시켜서 억지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아니라 내 안의 연료로 스스로 나아가는 슈퍼카처럼 말이야. 지치지 않고 즐겁게 멀리까지 갈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이 세 번째 보물이야. 친구야,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말은 좋은데 나를 들여다보는 거 그거 너무 무서워. 내 안에 뭐가 있을 줄 알고? 혹시 형편없는 내 모습만 발견하게 되면 어떡해? 맞아. 정말 맞는 말이야. 나를 궁금해하는 여정은 항상 아름답고 평화롭기만 한 건 아니야. 때로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두려울 수 있어. 나의 부끄러운 욕망, 숨겨왔던 열등감, 이기적인 마음, 과거의 상처 같은 것들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거든. 그건 정말 아프고 불편한 경험일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상자를 열기 직전에 뒷걸음질 치는 거야.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친구야,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어두운 지하실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살고 있다고 상상해봐.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막연한 공포에 시달려. 쿵쿵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혹시 괴물일까?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하면서 지하실 문 근처에도 못 가지. 그 보이지 않는 공포가 내 삶을 지배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네가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손전등 하나를 들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지하실 문을 열어보는 거야. 심장은 미친 듯이 뛸 거고 손은 덜덜 떨리겠지? 문을 열고 빛을 비췄을 때 그곳에 있는 건 괴물이 아니라 길을 잃고 겁에 질려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작은 아이였던 거야. 그 아이가 무서워서 벽을 쿵쿵 치고 있었던 거지.
그 아이의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 막연했던 공포는 사라져. 대신 아, 너였구나. 많이 무서웠겠다. 하는 연민과 이해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지. 이제 너는 그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더 이상 그 지하실은 공포의 공간이 아니게 되는 거야. 우리 마음속의 어둠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외면하고 두려워하는 감정이나 기억들은 사실은 우리를 해치려는 괴물이 아니라 대부분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상처받고 겁에 질려 성장을 멈춰버린 내 안의 어린 아이일 가능성이 커. 나의 열등감은 어릴 적 누군가와 비교당며 슬퍼했던 아이의 모습일 수 있고, 나의 분노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 울기만 했던 아이의 외침일 수 있어. 스스로를 궁금해한다는 건 바로 그 어두운 지하실로 손전등을 들고 내려가는 용기야. 내 안에 그 겁에 질린 아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야. 괜찮아. 이제 내가 왔어. 뭐가 그렇게 무서웠어? 뭐가 그렇게 서러웠어?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순간 그 어둠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공포가 아니라 내가 보듬고 치유할 나의 일부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를 내 손으로 직접 안아줄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외부의 시련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진정으로 통합된 강인함을 얻게 되는 거야. 두려워도 괜찮아. 무서우면 아주 작은 틈으로 살짝만 들여다봐도 돼. 중요한 건 외면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가짐이니까. 친구야, 혹시 조금 지쳐있지는 않아? 아니면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 오디오를 켰을지도 모르겠네. 괜찮아. 어떤 마음이든 지금 여기에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오늘은 너랑 나, 우리 둘이서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 목적지는 바로 내 마음속이야. 조금 뜬금없나? 근데 정말이야. 우리 안에 숨겨진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가장 강력한 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든. 그 힘의 이름이 뭐냐고? 바로 절실함에서 시작해서 스스로에 대한 궁금증으로 표현하는 힘이야. 가장 강력한 힘은 스스로를 궁금해할 때 나온다. 처음엔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 보통 강력한 힘이라고 하면 엄청난 의지력이나 남을 이기는 카리스마, 혹은 지치지 않는 열정 같은 걸 떠올리잖아. 그런데 나를 궁금해하는 것이라니, 그게 어떻게 힘이 된다는 걸까? 오늘 이 오디오가 끝날 때쯤이면 너는 아마 고개를 끄덕이게 될 거야. 그리고 네 안에 잠들어 있던 거인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깨우는 법을 알게 될지도 몰라. 자, 편안하게 숨 한번 크게 쉬어보자. 후 하고 이제 우리만의 비밀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우선 절실함이라는 감정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자. 너 혹시 무언가에 절실해 본 적 있어? 이것만은 꼭 해내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제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같은 마음 말이야. 절실함. 이 단어는 어쩐지 좀 아프게 들려. 바닥까지 내몰린 기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막막함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거든. 맞아. 절실함은 종종 고통과 함께 찾아와.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그 사이에서 버티는 마음이 아플 게 우리는 절실해지니까. 심리학적에선 이런 상태를 인지부조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해.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 A와 지금 내가 처한 현실, B가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아주 큰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지. 예를 들어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이야. A. 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는데 현실은 매일 반복되는 통제된 삶이라면 B. 그 부조화 속에서 이렇게 더 못 살겠다 하는 절실함이 토제 나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 절실함이라는 감정을 그냥 부정적인 것, 피해야 할 것이라고만 생각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외면하고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리고 술이나 게임 혹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면서 잠시 잊으려고 하지. 나도 그랬어. 그 불편함이 너무 싫어서 그냥 못 본 척했던 날들이 참 많았어. 하지만 친구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바꿔볼 지점이 있어. 절실함은 끝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의 신호야.
마치 어두운 땅 속에 묻힌 씨앗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만큼의 압력을 받아 껍질을 탁 하고 터뜨리는 순간처럼 말이야. 그 아픈 파열이 있어야만 비로소 땅 위로 싹을 틔울 수 있잖아. 절실함은 바로 그 파열의 순간인 거야. 내 안에 낡은 껍질이 깨지는 소리.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내 영혼이 나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등인 셈이지. 그러니 지금 네가 무언가에 절실하면 아파도 괜찮아. 그건 네가 죽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누구보다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새로운 너로 태어나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그 아픈 절실함이라는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강력한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여기서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 스스로를 궁금해하는 마음이 등장하지. 절실함의 고통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세상은 왜 이 모양이지? 대체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이런 질문들은 전부 화살표가 나의 바깥을 향해 있어. 세상, 남, 운명, 환경 이런 것들을 탓하게 만들지. 물론 그런 외부 요인들도 중요해. 하지만 그 질문들 속에는 나라는 존재가 빠져 있어. 나는 그저 무력한 피해자일 뿐이야.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방향을 틀어보는 거야. 화살표의 방향을 바깥이 아니라 나의 안으로 돌려보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을까? 이 답답함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 이 고통스러운 감정의 진짜 이름은 뭘까? 불안, 슬픔, 아니면 실망?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 사람일까? 어때? 질문이 조금 달라졌지? 이게 바로 스스로를 궁금해하기의 시작이야. 이건 자책이나 자기 비난과는 전혀 달라. 내가 뭘 잘못했길래가 아니라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마치 처음 만난 신비로운 존재를 탐구하듯이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심리학자들은 이걸 자기 인식에 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메타인지, 즉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도 하지. 어려운 말 다 빼고 그냥 우리식으로 말해볼까? 이건 마치 내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그동안은 스크린 속 주인공에게 과몰입해서 울고 웃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영사기사가 있는 방으로 올라가 보는 것과 같아. 아, 이 장면은 이런 필름으로 만들어졌구나. 이 감정은 이런 조명과 음악 때문에 더 크게 느껴졌구나. 하고 내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인 거지. 이 궁금증이라는 작은 렌즈를 통해 나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절실함의 뜨거운 에너지가 더 이상 나를 태우는 불길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시작하거든. 막막한 피해자에서 내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탐험가로 역할이 바뀌는 거야. 세 번째 보물, 내재적 동기라는 엔진. 혹시 번아웃을 경험해 본 적 있어?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번아웃은 보통 외재적 동기에 오랫동안 의존했을 때 찾아오기 쉬워. 외재적 동기는 말 그대로 바깥에서 오는 동기야. 돈, 칭찬, 승진, 다른 사람의 인정 같은 것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하지만 이것들간을 위해서 달리면 언젠가 그 보상이 사라지거나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우리는 길을 잃고 말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하는 허무함에 빠지는 거지. 반면에 내재적 동기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동기야.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의미 있고 나의 성장을 느낄 수 있을 때 발동하는 강력한 에너지지. 스스로를 궁금해하는 여정은 바로 이 내재적 동기라는 나만의 엔진을 발견하는 과정이야. 나는 어떨 때 시간 가는 줄 모를까? 돈을 받지 않아도 계속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을 할 때 나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다 보면 내가 진정으로 가심뛰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돼. 그게 꼭 거창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 식물을 가꾸는 것일 수도 있고 어려운 퍼즐을 푸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지. 중요한 건 그게 무엇이든 나의 것이라는 점이야.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심리학 이론이 있어. 인간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충족될 때 가장 행복하고 의욕적인 상태가 된다고 해. 스스로를 탐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 즉 자율성을 알고 그것을 해내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유능감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타인과 진솔한 연결, 즉 관계성을 맺을 때 우리의 내재적 동기 엔진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 누가 시켜서 억지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아니라 내 안의 연료로 스스로 나아가는 슈퍼카처럼 말이야. 지치지 않고 즐겁게 멀리까지 갈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이 세 번째 보물이야. 친구야,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말은 좋은데 나를 들여다보는 거 그거 너무 무서워. 내 안에 뭐가 있을 줄 알고? 혹시 형편없는 내 모습만 발견하게 되면 어떡해? 맞아. 정말 맞는 말이야. 나를 궁금해하는 여정은 항상 아름답고 평화롭기만 한 건 아니야. 때로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두려울 수 있어. 나의 부끄러운 욕망, 숨겨왔던 열등감, 이기적인 마음, 과거의 상처 같은 것들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거든. 그건 정말 아프고 불편한 경험일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상자를 열기 직전에 뒷걸음질 치는 거야.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친구야,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어두운 지하실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살고 있다고 상상해봐.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막연한 공포에 시달려. 쿵쿵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혹시 괴물일까?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하면서 지하실 문 근처에도 못 가지. 그 보이지 않는 공포가 내 삶을 지배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네가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손전등 하나를 들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지하실 문을 열어보는 거야. 심장은 미친 듯이 뛸 거고 손은 덜덜 떨리겠지? 문을 열고 빛을 비췄을 때 그곳에 있는 건 괴물이 아니라 길을 잃고 겁에 질려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작은 아이였던 거야. 그 아이가 무서워서 벽을 쿵쿵 치고 있었던 거지. 그 아이의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 막연했던 공포는 사라져. 대신 아, 너였구나. 많이 무서웠겠다 하는 연민과 이해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지. 이제 너는 그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더 이상 그 지하실은 공포의 공간이 아니게 되는 거야. 우리 마음속의 어둠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외면하고 두려워하는 감정이나 기억들은 사실은 우리를 해치려는 괴물이 아니라 대부분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상처받고 겁에 질려 성장을 멈춰버린 내 안의 어린 아이일 가능성이 커. 나의 열등감은 어릴 적 누군가와 비교당며 슬퍼했던 아이의 모습일 수 있고, 나의 분노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 울기만 했던 아이의 외침일 수 있어. 스스로를 궁금해한다는 건 바로 그 어두운 지하실로 손전등을 들고 내려가는 용기야. 내 안에 그 겁에 질린 아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야. 괜찮아. 이제 내가 왔어. 뭐가 그렇게 무서웠어? 뭐가 그렇게 서러웠어?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순간 그 어둠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공포가 아니라 내가 보듬고 치유할 나의 일부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를 내 손으로 직접 안아줄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외부의 시련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진정으로 통합된 강인함을 얻게 되는 거야. 두려워도 괜찮아. 무서우면 아주 작은 틈으로 살짝만 들여다봐도 돼. 중요한 건 외면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가짐이니까. 자, 그럼 이쯤에서 너는 이렇게 묻고 싶을 거야. 알겠어. 나를 궁금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근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아주 좋은 질문이야. 이제 이론을 넘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셀프 탐험 도구들을 소개해 줄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씩 따라와 봐. 첫 번째 도구, 감정일기가 아닌 궁금증 노트 쓰기. 우리가 흔히 쓰는 일기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기분이 이랬다 하고 사실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궁금증 노트는 조금 달라. 여기에 딱 3가지 질문만 매일 밤 자기 전에 적어보는 거야. 오늘 하루 동안 내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인 순간은 언제였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예, 점심시간에 동료가 무심코 던진 농담에 기분이 확 상했을 때, 그 순간 나는 왜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그 감정 밑에 숨어있는 진짜 내 욕구는 뭐였을까? 예, 왜 기분이 상했을까? 내 아이디어를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서 숨어있는 욕구는 나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오늘 나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예, 나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어때? 간단하지? 이걸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나의 감정 패턴과 핵심 욕구가 보이기 시작할 거야. 마치 점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듯이 흩어져 있던 내 마음의 조각들이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이건 너와 너 자신만이 나누는 가장 비밀스럽고 진솔한 대화가 될 거야. 두 번째 도구,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우리는 너무 머리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해. 감정적으로 굴면 안 돼. 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가 외면하는 감정들을 아주 정직하게 저장하고 표현하는 저장고야. 혹시 특별한 이유 없이 목이나 어깨가 뭉쳐있진 않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긴장하면 심장이 빨리 뛰지 않아? 이건 모두 몸이 너에게 보내는 신호야. 주인님, 지금 좀 힘들어요. 주인님, 지금 뭔가 불안해요. 하고 말이지.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몸 스캔을 해보는 거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점심 먹고 잠시 쉴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편안하게 눈을 감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내 의식을 이동시켜봐. 이마에 힘이 들어가 있네. 어깨가 잔뜩 솟아있구나. 숨이 좀 얕고 빠르네. 그리고 그 신체 감각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이게 긴장이구나. 이게 불안이구나. 그리고 그 부위를 향해 속으로 말을 걸어주는 거지. 어깨야, 많이 힘들었구나. 괜찮아, 이제. 힘 좀 빼도 돼. 가슴아, 답답했구나. 내가 깊게 숨 쉬어줄게.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의 기초적인 방법이기도 해.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그저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주는 거지. 머리가 아니라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이성으로 억눌러왔던 진짜 감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너의 가장 정직한 조언자인 셈이지. 세 번째 도구, 안전한 거울 되어주기. 혼자 하는 탐험이 외롭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야. 그럴 땐 나를 비춰줄 안전한 거울이 필요해. 여기서 말하는 안전한 거울이란 나를 판단하거나 충고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고 그저 나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비춰주는 사람을 의미해. 그런 친구가 곁에 있다면 정말 큰 행운이겠지. 만약 그런 친구를 찾기 어렵다면 심리상담사나 코치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야. 그들은 훈련된 안전한 거울이거든.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비춰주고 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역할을 해줘. 그리고 너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안전한 거울이 되어주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아.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성급하게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그랬구나. 정말 속상했겠다. 네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나 자신의 감정을 대하는 태도도 똑같이 부드러워져. 남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비난하지 않게 되거든. 네 번째 도구, 작은 실험해보기. 나를 알려면 나를 새로운 상황에 던져보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도 없어.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번 주말에 용기를 내서 작은 소모임에 한번 나가보는 실험을 해보는 거야. 결과가 어떨지는 중요하지 않아. 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와도 괜찮아. 중요한 건 그 실험을 통해 얻게 될 데이터야. 나는 역시 여러 사람과 있는 건 불편하구나. 하지만 한두 명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건 생각보다 즐거웠어. 나는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건 어려워하지만 누군가 말을 걸어주면 잘 응대하는 편이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나는 오오한 사람이야라는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 나는 오오한 면도 있고 XXX한 면도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훨씬 더 입체적이고 유연하게 스스로를 이해하게 돼.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모든 실험은 너 자신에 대한 소중한 데이터를 선물해 줄 테니까. 친구야, 우리 이야기의 지도가 거의 다 그려져 가네. 우리는 절실함이라는 아픈 신호에서 출발했어.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너로 태어나기 위한 시작의 신호라는 걸 알게 됐지. 그리고 그 절실함의 에너지를 파괴적인 분노가 아니라 창조적인 힘으로 바꾸는 열쇠가 바로 스스로를 궁금해하는 마음이라는 것도, 화살표를 밖이 아닌 안으로 돌리는 작은 변화, 왜 나한테만 이래가 아니라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라고 묻는 그 다정한 질문 하나. 그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세계에 휘둘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용감한 탐험가가 돼. 그 탐험의 길 위에서 우리는 귀한 보물들을 발견했어. 어떤 선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진정성이라는 나침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튼튼한 갑옷,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나아가게 하는 내재적 동기라는 꺼지지 않는 엔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 안의 어두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에 숨어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만나러 가는 그 따뜻한 용기라는 것도. 어때 친구야? 이제 가장 강력한 힘은 스스로를 궁금해할 때 나온다는 말이 조금은 다르게 들리지 않아? 이 힘은 세상을 압도하는 우렁찬 힘일지도 몰라.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힘에 가까워. 세상의 소음 속에서 내면의 작은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힘, 나의 약점과 상처까지도 끌어안고 이것도 나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힘,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조금 느리고 서툴러도 나만의 발자국을 찍어나가는 힘, 이것이야말로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오직 너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강력한 힘이 아닐까. 이 여정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마법은 없어. 어쩌면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너와 너 자신이 나누는 긴 대화 같은 걸지도 몰라. 어제는 몰랐던 나를 오늘 발견하고 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내일쯤은 조금은 알게 되고 그렇게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 나아가는 거야.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밖으로만 향해 있던 시선을 아주 자끔이라도 안으로 돌려주겠다는 그 다정한 마음.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안 달라지도 마. 너는 너만의 속도로 너만의 지도를 그려나가면 돼. 오늘 나와 함께 떠난 이 마음 여행이 너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지금 어떤 절실함의 한가운데 서 있든 기억해줘. 그 아픔은 너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더 너답게 만들기 위해 찾아온 소중한 신호라는 걸. 그리고 그 신호를 따라 너 자신에게 다정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순간 너 안에 잠들어 있던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힘이 서서히 깨어날 거라는 걸.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신비롭고 강한 존재야. 그러니 이제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탐험을 시작해봐. 바로 너라는 우주를 탐험하는 일을. 나는 언제나 여기서 너의 그 용감한 여정을 응원하고 있을게. 가장 강력한 힘은 고통스러운 절실함을 계기로 질문의 방향을 세상이 아닌 나 자신에게 돌려 스스로를 궁금해하기 시작할 때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절실함의 재해석. 절실함은 끝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고 싶다는 영혼의 강력한 시작 신호입니다. 이는 낡은 껍질을 깨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기 위한 긍정적인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힘의 전환점인 궁금증. 절실함의 에너지를 파괴적인 분노가 아닌 창조적인 힘으로 바꾸는 열쇠는 바로 스스로를 향한 궁금증입니다. 왜 세상은 나에게 이럴까? 라는 외부로 향한 질문을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 걸까? 라는 내부를 향한 질문으로 바꾸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에서 탐험가로 역할이 바뀝니다. 궁금증이 만들어내는 세 가지 강력한 힘. 스스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힘을 얻게 됩니다. 진정성, 나침반.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되어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인생을 선택하는 힘이 생깁니다. 회복 탄력성, 갑옷. 나의 약점과 상처를 이해하게 되어 실패와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 강해집니다. 내재적 동기, 엔진. 내가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가슴 뛰는 일을 발견하여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실천 방법. 이 여정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궁금증 노트 쓰기, 몸의 소리 듣기, 작은 실험해보기 등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강함이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두려움 없이 탐험하고 자신의 모든 면, 상처와 약점까지도 수용하며 온전한 나로서 살아갈 때 얻어지는 조용하고 단단한 힘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